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회의실 운영을 통해서 프로젝트나 소모임, 그런 분반, 이러한 어떤 다양한 모임들을 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라이프,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신 문화운동본부의 운영위원장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줌의 소회의실 기능을 통해서 팀 프로젝트나 또는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모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한 소회의실 운영을 위한 소회의실 만들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은 교회나 또는 기업에서 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경우 전체 회의를 한 후에 각 팀별로 예를 들면 행정팀, 관리팀, 그리고 기획팀, 그리고 유통, 판매와 같이 이렇게 단 여러 개의 부서들을 전체 회의와 함께 나누어서 별도로 회의를 한 후 그 회의를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같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소회의실입니다. 학교에 같은 경우는 학교의 선생님께서 각 분단별로 모임을 갖게 하거나 모둠별로 모임을 갖게 한 후에 다시 모여서 그것을 수업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학교, 즉 초등부, 유년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면 초등부에 4, 5, 6학년이다. 그럼 4학년 반, 5학년 반, 6학년 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4학년에 1반, 2반, 3반, 5학년에 1반, 2반, 3반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리고 새가족반이 있다. 그럼 새가족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이제 분반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교회 규모나 또는 단체 규모나 어떤 프로젝트 규모나 또는 모임 규모에 따라서 또 성격에 따라서 그 소그룹을 만드시고 분반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소회의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소회의실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소회의실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소회의실을 하고 싶어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줌 화면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어,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누르시면 설정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단에 있는 더 많은 설정 보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더 많은 설정 메뉴를 눌러주시면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면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후 설정에서 고급 기능에 있는데요. 설정의 회의의 고급 기능에 가면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회의실에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활성화 시켜야 되고요. 밑에 있는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회의에 20명이 참석을 한다, 30명이 참석을 한다, 소회의실을 3개로 만들었다. 그러면 10명씩 자동으로 할당할 것인지 아니면 수동으로 할당할 것인지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개의 팀이 있다고 하면 30명이 있다고 하면 5개 팀을 나눈다. 그럼 6명씩 부서별로 나누면 어떤 부서는 3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5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부서는 7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고요. 학교의 같은 경우라면 과별로 또는 학년별로 분리해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입장하실 때 이름을 구분해 주시면 호스트가 쉽게 그것을 확인해서 이제 분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우리가 소회의실을 하려면 반드시 소회의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 소회의실 활성화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정에서 활성화 메뉴를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예약 시 호스트 참가를 소회의실에서 할당하도록 허용이라는 것을 체크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거 하셔야지 소회의실이 개설이 되고 소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회의실을 할 수 있도록 메뉴를 활성화했다면 이제 소회의실을 클릭합니다. 소회의실을 클릭을 하고 나면 우측 여러분 메뉴의 상단에 보시면 몇 개의 소회의실을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에서 자기가 3개의 소회의실을 만들고자 한다, 아니면 5개의 소회의실을 만들고자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소회의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세 개, 4개, 5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5개를 한 후에 하시면 자동으로 할당 누르면 기기가 이 줌이 스스 알아서 할당시켜 줍니다. 근데 우리는 특성상 부서나 또는 기간, 이렇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할당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할당을 언제 눌러 주시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회의가 아니라 그냥 교제 모임으로 무작위로 30명 있는데 무작위로 이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여러 사람들하고 얼굴 친해지기 위해서 무작위로 넣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할당을 하시면 되고요. 친교의 목적으로 어떤 회의나 모임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팀 회의를 위해 한다면 반드시 수동으로 할당 이렇게 눌러주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회의실을 만들었는데 분반을 할 때 사용자들이 참가자들이 들어가서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방과 후 수업 때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과목에 들어가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수학을 가리키는데 어떤 쌤은 인기가 있고 어떤 쌤은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제로 나는 이 선생님한테 듣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 반에는 1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딴 데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눌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자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아니면 미술, 음악, 그리고 체육 이런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들어가서 소회의실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나 또는 단체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수동으로 할당 이런 것을 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들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회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의실 이름을 바꿔 보도록 합니다. 자, 기획, 행정, 자, 그리고 관리, 생산, 판매 또는 유통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5개의 부서를 만드시고 나서 팀 멤버들을 해당하는 부분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넣어주는 방법은 우측에 보시면 할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체 회의실에 들어왔던 사람이 소회의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관리자가 호스트가 미리 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한 후에 할당을 시켜 주시면 바로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당해서 그 멤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소회의실의 시간을 준다든지, 회의를 마치면 몇 분 후에 종료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때 사용합니다. 메뉴에 보시면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가자들이 어떤 회의실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상 지정된 곳에 교수가 나 또는 담당자가 지정된 곳에 그 소회의실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섹션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합니다. 이런 말씀은 뭐냐 하면, 소회의실을 회의를 하다가 회의가 마치면 바로 이제 메인 섹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모임에 자동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당된 모든 참가자가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누르면 관리자가 미리, 호스트가 이 전체의 어떤 소회의를 룸을 만들어 놓고 나서 모든 회의실 열기 딱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대기된 인원들이 전체 모임에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회의실로 모였는데, 이것 모임 시간이 30분이다, 20분이다고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누르시고, 만약에 10분이다, 그럼 5분이다, 이렇게 저는 5분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소회의실에서 5분 모였다가 이야기하고 바로 나옵니다. 자, 만약에 10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10분을 하게 되면 10분 동안 소회의실에 사람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요. 소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미리 이제 그 소회의실 안에 팀장이나 또는 거기에 서기를 한 명 정도 만들어 두시면 회의 진행이 원활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고 진행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분 후에 나에게 호스트에게 알려줍니다. 자, 소희 씨가 10분 후에 다칩니다. 그러면 호스트는 메인 섹션에 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전부 다 소회의실에 있기 때문에 혼자 있어요. 근데 언제 마칠지를 궁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10분 후에 마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소회의실을 닫힌 후 카운트다운, 이렇게 있죠. 이제 소회의실이 닫히기 전 10초 전에 이제 알려줍니다. 지금 10초로 해놨잖아요. 만약에 1분 해놓으면 1분 동안 알려줘요. 그리고 빨리 종료하고 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회의실을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팀원들을 할당하는 방법 바로 직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라이브로 이제 우리 멤버들이 들어와서 제가 할당하고, 그 멤버들이 그 안에서 이제 소회의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소회의실을 하면서 저를 콜링을 하면 제가 소회의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고 나오고, 그리고 다른 소회의실은 저를 콜링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임의로 그 소회의실로 들어가서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회의실을 진행을 하시면 기존의 그 일반 회의처럼 화이트보드나 또 화면 공유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민 안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